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이 리플 얘기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힘먼 문서가 공개가 되자마자 이런 상승이 보이면서 참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빼면서 참 어떻게 보면 줬다가 이렇게 뺐으니까 그 실망감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이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 CPI가 발표가 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미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만 이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영상 말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일단은 어제 이 리플 관련 좀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힘먼 문서가 공개된 직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이 힘먼 문서가 공개됐다는 것 자체를 호재로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개 전까지만 해도 뭐 힘먼 문서가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공개가 됐다는 것 자체를 호재로 인식을 해서 상승을 했는데 결국엔 이런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힘먼 문서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것을 보시면 이 리플사의 법률 책임자인 이 알드로티가 어제 이 힘먼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또 여러 트윗을 올렸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봐도 이 힘먼 문서의 초안 이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이 요인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이 증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이 SEC의 트레이딩 마켓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경고성의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매는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고 연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어제 힘먼 문서가 공개된 직후 나온 하나의 좀 칼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칼럼의 제목이 지금 뭐 번역본이라서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힘먼 문서는 좀 사기성이 짙은 이 SEC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또 칼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번 이메일을 봤을 때 이 힘머니 연설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이더리움에게 어떻게 보면 이 증권이 아니라는 이 프리패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짙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OGC 그러니까 SEC의 법률 고문실과 또 요 좀 전에 말한 이 트레이딩 마켓부에서 이 연설 초안은 훨씬 더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불평 어떻게 보면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머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에 관계없이 이더리움에게 위험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라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이 힘머니 연설을 한 이유와 또 이런 법률 고문실의 법적 경고를 무시한 이유 그리고 이더리움에게 프리패스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 SEC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칼럼이 마무리를 짓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칼럼을 쓴 저자는 이 암호화폐를 소유하지도 않으면서 이번 소송 사건에 금전적인 이해관계도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객관성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문구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 힘먼의 문서들을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드러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평가가 어떠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힘먼 연설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반면에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힘먼의 연설은 리플의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물론 이러한 내용이 리플의 공정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방어 논리에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소송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폭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진 이유도 아마
이 이유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의 기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리플한테 유리한 어떻게 보면 그런 폭탄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좀 시간이 흐르면서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좀 실망 매물이 좀 더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거래량을 봐도 요걸 좀 일봉으로 바꾸고 보여드리면 뭐 거래량을 봐도 어제 요 정도의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뭐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이런 거래량과 비교해서는 뭐 확실히 어제 이 파급력이 약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힘먼 문서 공개의 이 기사보다는 요 기사가 좀 충격적이고 눈에 띄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리플랩스가 SEC가 요청한 약식 판결에 대해 반대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랩스가 이 SEC와의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고 SEC의 약식 판결 요청을 반대한다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원문 기사인 요 유투데이의 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바로 요 기사인데 제목이 이 리플은 SEC와의 진행 중인 소송에서 6개의 새로운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오면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리플랩스는 미국의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6건의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그중 한 건은 시장 규제 기관, 그러니까 SEC의 약식 판결 요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이유에 대한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딱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약식 판결을 하지 않고 정식 판결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약간 의아한 건 또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소송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공론화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아직까지 뭐 리플사나 아니면은 또 뭐 우호적인 변호사, 뭐 존 디튼이나 뭐 제레미 호건 변호사나 뭐 아무도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 사실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 리플랩스는 왜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이 리플 소송에 앞서서 먼저 이 판결이 나왔던 것이 여러분도 지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로 이 SEC와 LBRI 이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트윗이 2022년 5월 5일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이때 이 제임스 필런 변호사가 무슨 트윗을 올렸냐면 이 SEC와 LBRI 사건에 이 SEC는 약식 판결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5월 달에 트윗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SEC와 리플사의 사건도 SEC가 먼저 지금 약식 판결을 신청을 한 것이고 이 LBRI 사건도 이 SEC가 먼저 이 약식 판결을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LBRI 사건은 어떻게 끝났냐면 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 LBRI는 뭐 좋은 파이터로 잘 싸웠지만 결국엔 이 약식 판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LBRI가 미등록 증권으로 판정이 돼서 패소를 했는데 그런데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결국 이 최종 심리에 가서는 그때 이 존 디튼 변호사가 또 추가적으로 변호를 하면서 이 LBRI 토큰이 2차 시장, 그러니까 뭐 유통시장, 뭐 거래소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서 거래가 된 것은 증권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SEC가 인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LBRI가 초기에 판매됐을 때만 해도 그때는 증권으로 볼 수 있지만 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까지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 LBRI가 정확히 뭐 증권은 아니다라고 또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을 리플사 소송에도 좀 적용을 해본다라면 일단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 시장에서 증권이 아니면 뭐 완전한 승리는 아니더라도 유리한 판결로는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이런 XRP들은 증권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그런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어제 힘먼 문서가 공개가 된 이후 나온 기사인데,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 이 리플의 CEO가 이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여기 보시면 소속 직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속 직원은 힘먼을 말하는 것인데, 힘먼이 고의로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나와 크리스 라센 공동 창업자까지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은 개탄스럽고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이며 과잉 대응이다 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LBRI와 비슷하게 이 리플사에게도 이 약식 판결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면 2차 시장은 증권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초기 판매는 증권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창업자들은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리플사는 어차피 지금 유리하게 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어쩌면 이 완벽한 이 승소를 위해서 이 약식 판결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과 이 리플사의 입장은 어쩌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것이 진짜인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제 와서 이걸 또 수용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그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 또 잠깐 이 시장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젯밤에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이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CPI가 지난달과 또 예측치보다도 더 낮은 4.0%가 나왔고, 또 근원 CPI도 마찬가지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좀 낮게 나왔고, 또 전년 대비가 아닌 전월 대비를 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0.4에서 0.1로 진짜 확실히 좀 인플레가 꺾이고 있다라고 지표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CPI가 25개월 내, 그러니까 2년 내 최저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때는 99%까지 치솟았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걸 보시면 어제 이 미 증시는 이 인플레가 꺾였다라는 소식에 또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그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260달러 선까지 넘보고 있고,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어제 3.9%나 상승을 하면서 다시 종가 기준으로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이렇게 상승을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유럽 증시 역시 주요국 대부분이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포지수도 어제는 다시 또 2.6% 하락을 하면서 다시 13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사를 보시면 S&P 500 나스닥이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월가의 황소들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 증시만 그러느냐?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황소에 올라탄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 일본의 니케이도 33년 만에 33,000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서 잘 나가는 미국과 일본 증시, 그래서 니케이도 올해는 25% 이상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이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대표적으로 이 비트코인만 봐도 지금 4월달 이후로 이렇게 이 하락 추세 속에서 뭐 뚜렷할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지금 암호화폐 시장만 약세로 흐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이것이 좀 걱정해야 될 상황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미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는 어제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의 생각은 어쨌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이 하락 추세를 깨려면 뭐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이 CPI 호재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 SEC8 폭락에도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이 비트코인이 한 번쯤은 쏟아내야 시장이 좀 정화가 되고, 또 그때 이 저가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그때서야 이 상승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혹시 이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쫄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게 시장이 전개가 된다면 우리는 또 거미줄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암호화폐 시장만 완전히 반대로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시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미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또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어느 순간 이 미 증시는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들면서 또 상대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싸다라는 인식이 다시 생기게 된다라면, 그때는 이 시장 분위기가 다시 역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연일 오르고 있는 이 주식 시장을 좀 응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다시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XRP에 대해서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의 그 이벤트는 이 소송 판결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판사의 입에서 모든 것이 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의 움직임만 보면 이 리또 속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또 실망을 하기보다는 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의 이 기다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 웨이.